예. 오늘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조선 말부터 건국을 거쳐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천천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조금 흥미로울 수도 있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시작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그겁니다. 조선 말기의 세력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일본이 우리나라 망하게 했다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떤 권력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알고 그다음에 왜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지 못했는가 뭐 이런 식의 좀 분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도 이제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우리나라 위기만 오면은 구한말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구한말이 어땠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선 말기를 보기 전에 조선 초기서부터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음, 짐은 종묘사직이요 이럽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종묘사직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맨날 드라마나 사극에서 이제 보이는 종묘사직이요 하는 그것을 한번 뜯어봐야 조선이라는 게 곧 왕이고 왕이 곧 종묘요 사직이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종묘사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종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에 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 종묘. 예. 그럼 뭔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 몇 개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뭐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말씀을 드리자면 무덤인데 무덤을 왕이 묻혀 있는 무덤이 아니라 왕의 영혼이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왕의 영혼을 뭘로 그렇게 세워놨냐 했을 때 위패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죽은 사람의 위패라는 게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제 묘나 원이나 절에 모셔서 이제 목주, 뭐 영이, 위판 뭐 이런 거 신주단지 아시죠? 신주단지. 예,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 다음에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주라는 거, 신주단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띠면서 위패로 이렇게 모시는 곳이 이제 종묘인 거고요. 보통 이제 내가 있으면은 조상신을 4대까지 모시는데요. 예, 그 조상신이 이제 4대를 모시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종묘에서는 뭘 하냐면은 지금 왕의 4대 손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종묘였습니다. 또 사직은 뭐냐 하면은 곡식의 신에게 우리 여기 땅에서 곡식이 잘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종묘는 나라에 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한 개밖에 없고 사직은 각 도시에 사직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사직동이 있죠. 하지만 이제 부산에도 사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직은 예, 나라 안에서 서울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각 도시에서 예, 곡식에 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을 합쳐서 종묘사직이라고 그런 거고 이게 왕이 하는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유교의 전부는 아닌데 이런 거를 지내는 게 이제 유교를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큰 업무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가지의 형태의 조선 말기에 오면 네 가지의 형태의 세력이 구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예, 유교 정통파입니다.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을 몰아내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유교 전통파의 최익현 씨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교 정통파는 아니고 그런 유교 정통파에 이제 질려서 새로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권력이 흥선대원군이고요. 정통 유교를 하지 않고 왕권 강화를 하면서 개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 위정척사파였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반대파에 서가지고 이제 세력이 등장한 게 어, 민씨 가문입니다. 예, 명성황후를 뒤로 하고 민씨 가문들이 포진을 해서 음, 이제 권력을 잡고 흥선대원군을 내쫓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유교 정통파의 최익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 씨와 그다음에 민씨 집안은 되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됐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씨 집안이 흥선대원군하고 이제 대척점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영입했던 게 이제 개화파들이었고요. 그 개화파들이 이제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예, 이제 왕 그 외척 세력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개화를 해야 된다 하는 예,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런 조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네 부류의 이제 권력 계층이 서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사실 내부 구조상으로는 망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서의 이제 압력도 있었죠. 근데 그게 내부가 탄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더 컸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내부를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 오늘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자면은 개화는 이제 사실 운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1875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각종 서양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했다가 조선이 저렇게까지 우리가 소모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금방 물러났는데 어, 일본은 그렇지 않았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조선이란 곳이 하나의 교두보였죠. 예, 임진왜란 때를 봤어도 알 수 있듯이 예, 조선을 거쳐야 대륙으로 갈 수 있었던 하나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이 개방이 됐고 그 개방을 타고 들어와서 그 증거로 남았던 게 사실은 신식군대입니다. 90군대와 신식군대가 이제 그 90군대는 그 전에 이제 운요 사건 이전에 만들어졌던 계속 유지됐던 군대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군대가 신식군대고요. 뭐 별기군, 뭐 개화파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의 교관이 옵니다.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이 와서 신식군대를 만들죠. 그런데 이 90군대와 신식군대가 차별이 일어나자 이제 90군대는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고 나서의 새로운 정부는 누가 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흥선대원군이었고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나고 예, 6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모군란이 딱 일어나면서 90군대가 신식군대를 뒤집어 엎죠. 거기에서 이제 호리모토 네이조인 신식군대 교관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이런 가운데 명성황후는 도망갑니다. 운이 좋게 도망가서 이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모였던 민씨 집안이 민겸호라는 사람은 죽지만 이 민씨 집안은 명성황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도모를 해서 다시 뒤집어 엎을 힘을 마련하게 되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신식군대가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하니까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청나라의 이제 힘을 받아서 그 힘을 빌려서 이제 90군대를 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7월 13일이 되면 청나라 군대가 내려와서 재집권했던 대원군을 소환하고 납치하고 감금합니다. 그래서 텐진으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왕십리, 이태원 이런 데를 다 습격해가지고 90군데로 완전히 몰락시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신식군대는 90군대에 의해서 망가지고 90군대는 이제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군대로서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군대가 일어났는데 군대가 몰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무력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이게 없어졌는 이 군사력이 없어졌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제 이모군란 그러면 제물포 조약만 나옵니다. 근데 제물포 조약을 왜 했냐면은 일본이 여기에서 개입한 게 없어요. 일본도 오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일본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명분을 갖고 오긴 하는데 이미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다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은 뭐냐면은 자, 우리 교관 죽었으니까 조선이 보상하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큰 내용은 아닌데 일본과 조선 사이에 맺어지고 우리나라가 나중에 결국에 가서 1910년에 먹히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우리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보는 그런 조약이지 사실 이 제물포 조약은 크게 문제는 안 납니다. 오히려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땅에 청나라가 오잖아요. 청나라가 군대를 집어넣었으면 그 군대를 집어넣은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조약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무슨 조약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극히 드뭅니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이름이 너무 길고요. 제물포 조약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청나라랑 조선이랑 맺어진 그 조약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외우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쇠퇴됐는가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조선의 부는 다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첫 번째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이제 청이 먹었다. 청의 군대가 가서 조선의 군대를 싹 쓸었으니까 예,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옛날엔 어땠습니까? 그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머리를 박으면서 수그렸지만 그래도 우린 동생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속국이 됩니다. 형 동생 국가가 아니라 그냥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조선의 국왕은 중국 북양의 대신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이미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때 이미 국격이 낮아졌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에는 더 이상 물리력이 없구나, 군사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조선 자체를 청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아예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조선인은 중국에 가서 중국법을 따라야 되지만 중국인은 조선에 와서 조선법을 안 따릅니다. 중국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상민이 되는 거예요. 상류 계층이 되는 거죠. 중국인이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을 가지고 청이 조선을 아예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약만 맺어서 왕권은 인정해 줄게. 대신 여기 안에서 우리의 자율권을 인정해 달라 이런 게 사실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없어지냐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질 않았는데 사실 청의 속국이 되면서 외교권을 상실한 것은 1882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모군란이 있는데 청나라가 와서 다
쓸었는데 조약은 재물포조약밖에 없느냐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창칭에 휘하러 들어왔던 위안스카이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조선에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위안스카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밀란도르프라는 독일 사람하고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료는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와서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고 밀란도르프가 와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나 이 이후에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로 돌아가서 엄청난 권력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모군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느냐? 이때 뻑혔습니다, 사실. 청에 속국이 된 거예요. 하지만 뭐는 남아있냐? 왕권은 남아있고 자치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외교권은 상실이 됐습니다. 이게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독립문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속국이 됐기 때문에 독립이 필요한 겁니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일본에게서 독립됐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